이번 영상에서는 DNS 서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교재인 CentOS 7로 리눅스 마스터 1급 정복하기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DNS 서버를 구축을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이 DNS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기본적인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IP 주소 체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그냥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리고 바로 어, 그 서버 구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인터넷 설계 자체는요, 그 IP 주소, 보통 우리가 이제 32비트 체계라고 부르는 IP 주소 체계가 이제 32비트 체계, 초기에 이제 표준화된 게 IPv4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IPv4가 이제 32비트 체계입니다. 32비트 체계인데 이걸 이제 10진수로 8자리씩 끊어서 한 게 이제 0.0.0.0서부터요. 그 다음에 255. 네, 255. 255. 네, 255 사이의 주소를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면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어떤 이제 데이터 패킷들이 도착을 하려게 되면 주소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소 체계를 단체는 이제 IANA라는 그런 단체죠. 초기에는 이제 미 상무부 소속에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IP 주소를 쓰던 시절에는 다른 컴퓨터에 접속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연락을 해서 컴퓨터 서버가 몇 번이냐, IP 주소가 몇 번이냐 해서 그 숫자 값을 치고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주소 체계 A 클래스나 B 클래스 사설 IP라는데 이거는 일단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초기에 그 다른 컴퓨터에 접속하려면 이제 IP 주소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일일이 외우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쉽지 않았어. 그래서 이 유닉스나 리눅스 서버 관리자들은요, 쉽게 접속하기 위해서 etc 및 호스트라는 파일, 아마 이전 영상 웹서버나 이쪽에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렸을 텐데, 컴퓨터 네트워크 영역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고 오셨거나, 아니면 이제 이전 직전 영상에서 이제 웹서 구축할 때 제가 가상 도메인 할 때 etc 및 호스트에다가 이제 링스닷컴을 설정해서 한 영상을 보셨을 수 있고요. 사실은 그 웹서버를 제가 그냥 일찍 끝냈는데 버추얼호스트 설정이 또 있어요. 근데 도메인이 좀 필요해서 사실 이 파일을 등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세 개 등록해서. 그렇지만 제가 그거는 이제 DNS 서버 이제 구축을 하고 DNS 서버랑 연동하기 위해서 지금 남겨둔 부분이 조금 있다라는 걸 한번 미리 연속적으로 웹 서버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etc 및 호스트에다가 별칭처럼 등록해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만약에 제가 접속하려고 하는 네이버의 주소지가 211.50. 100. 100이었다. 그러면 이 네이버 접속하려면 예전에는요 도메인이 있기 전에는 211. 100점, 50점, 50이면 그 IP를 계속 쳐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etc 호스트에는 그런 별칭을 등록할 수가 있죠. 별칭을 예를 들어 211점, 50, 100점, 50점, 50을 네이버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텔넷 네이버, FTP 네이버 하게 되면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게끔 그 별칭을 부여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파일이 etc 및 호스트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커뮤니티에서 내가 이제 아는 주소들을 막 등록을 한 거예요. 카카오 여기 몇 번은 카카오, 몇 번은 어디, 몇 번 어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인터넷상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커뮤니티 같은 그룹, 카페 이런 데다 공유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또 다른 사람도 나도 몇 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 파일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또 다운받아서 자기가 쓰는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용량이 그 사이트가 많아지면 일단은 느려지고요. 텍스트 기반은. 그 다음에 이제 이 표기법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주소를 네이버로 등록했는데 내가 생각한 네이버 회사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이버 식품도 있을 수 있고 네이버 컴퓨터도 있고 근데 이제 다 네이버로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표기의 일관성이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일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서버로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일관된 체계로, 그러니까 최상위 서버는 뭐 닷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국가별 뭐 닷컴, 회사는 닷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는 뭐 단넷으로 하고 ORG로 하고 정부기관은 GOV라고 이런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현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도메인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도메인은 일종의 별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메인을 관리하는 단체가 이제 ICANN입니다. 초기에는 IANA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도메인하고 인터넷은 같이 ICANN이라는 단체에서 국제 기구죠.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인터넷상에 있는 컴퓨터를 찾아가기 위해서 초기에는 IP 주소를 치고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숫자 값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외우기 어렵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연상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붙여서 조금 체계적으로 만든 시스템이 DNS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대부분 어떤 사이트를 찾아갈 때 더블 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을 치고, 뭐 예를 들어 네이버면 www.naver.com이라든지 뭐 카카오면 kakao.com 이렇게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서버를 운영하겠다. 보통 이제 회사들은 각자 도메인들이 있거든요. 도메인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다른 어떤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할게요. 클라이언트들이 접속을 하려면 그 내 IP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서버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IP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도메인을 따면요, 앞에 있는 이름, 만약 제가 네이버란 도메인을 땄다라고 하게 되면 이 www는 실질적으로 컴퓨터 이름이거든요. 그 앞에 붙은 이름들을 관리자가 막 지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저희 회사의 서버가 10대 있다. 그럼 한 대는 www라고 주고 한 대는 메일이라고 주고, 물론 이제 공인된 IP 주소는 다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몇 번 컴퓨터는 www.naver.com이다. 몇 번 컴퓨터는 뭐 mail.naver.com이다. 몇 번 컴퓨터는 ns.naver.com이다. 이렇게 별칭을 지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DNS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 DNS 서버를 운영을 함으로써 도메인으로 요청을 했을 때 내 컴퓨터가 몇 번이다라고 이렇게 그 이름은 몇 번 컴퓨터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DNS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뭐 이해가 좀 안 되시면 좀 기초적인 거 조금 영상을 또 보시던지, 아니면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준비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뭐 선병을 드렸고요. 일단 그 교재에 있는 내용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메인 네임 시스템, 보통 우리가 DNS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 그 약자고요.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호스트 이름을 IP 주소로 바꾸거나 그 반대를 위해 개발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네이버.com이라는 걸 치게 되면 그 네이버.com의 IP로 이렇게 변환해주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IP 주소를 치면 그 IP에 설정되어 있는 만약 도메인이 있다 그러면 그런 도메인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인터넷 체계는 이제 IP 주소 기반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최근엔 전부 다 도메인 기반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 도메인 기반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 도메인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DNS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DNS 서버를 일반적인 회사에서 구축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일단은 보통 이제 자기가 보유한 뭐 네이버면 네이버.com을 보유한 도메인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두 번째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른 사이트, 뭐 카카오를 간다든지, 뭐 공공기관을 뭐 청와대 사이트를 간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라든지 청와대 IP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 IP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DNS 서버를 구성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게 되면 그 DNS 서버에서 IP를 알아갖고, 인터넷은 또 말씀드리지만 IP 주소로 이제 라우터를 타고 이제 가는 형태대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도착지의 IP 주소를 알지 못하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보유한 도메인 DNS 서버 역할은, 첫 번째가 보유한 도메인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두 번째는 다른 도메인에 대한 IP 주소를 알아갖고 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카오닷컴 www.kakao.com이 몇 번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카카오에 대한 IP를 이제 받아와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이 나왔는데 한번 간단하게 저희가 그냥 한다라기보다 리눅스 체제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지금 이 리눅스 시스템이 이렇게 현재 이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 컨피그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IP 주소가 이렇게 보통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이제 cat 하시고요. etc 밑에 이제 resolve.conf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임 서버라고 등록되어 있는 IP 주소가 있습니다. 뭐 192.168.1.1 이 192.168.1 이 etc 밑에 resolve.conf에 등록되어 있는 이 네임 서버가요. 이 네임 서버가 IP를 받아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DNS 서버는 구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메인이 없기 때문에 구축하지 않은 상태고, 이 네임 서버는 IP만, 도메인에 대한 IP를 받아오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파이어폭스에다가 지금 제가 네이버.com을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www.naver.com이라고 이렇게 치게 되면 네이버가 접속이 되잖아요. 우리가 쉽게 그냥 접속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중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네이버는 IP를 그 네이버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IP를 받아야 되는데, 그 IP를 누가 받아오냐면 내가 설정한 네임 서버에서 이 서버가 그 IP를 받아오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버처박스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네임 서버가 설정이 되어 있을 건데 원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림이 그 얘기예요. 클라이언트 리졸버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제가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www.linux.com을 이렇게 치잖아요. 치게 되면 로컬 네임 서버라고 되어 있죠. 지금 리눅스 상에 있는 뭐 192.168. 지금 가상 버처박스에서 설정한 1.1이라는 그 네임 서버가 조회를 해오는 거, 일단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www.naver.com이 몇 번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만약에 로컬 네임 서버가 관리하는 그 도메인이다, 그럼 바로 알려줍니다. 근데 이 로컬 네임 서버가 모른다 라고 하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이 로컬 네임 서버의 이 로컬 네임 서버가 어디로 가냐면 루트 서버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루트 서버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요, 이 도메인 체계는요, 최상위 끝이 뜻하는 게 점이에요. 점. 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설계했을 때 7개의 도메인을 만들어냅니다. 닷컴 서버가 있고, 뭐 닷넷, 뭐 org, 뭐 지금은 이제 국가 도메인 뭐 kr도 있고 최상위 도메인 제법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트 서버에는요, 이 닷컴 서버에 대한 주소, 닷넷 서버의 주소, org에 대한 주소의 서버, 뭐 kr 주의 서버에 대한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모든 그 네임 서버는 어디로 가도록 되어 있냐면 최상위 루트 서버로 가도록 되어 있어. 보통 우리가 점 서버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www.naver.com 치고 말지만 초창기에는 점을 찍었어야 됐어요. www. 네이버.com 하고 뒤에다 점을 찍는 게 이게 이제 끝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디렉토리는 이제 슬래시로 구분하잖아요. 슬래시로. 그러니까 도메인은 점으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점 루트 서버, 점 서버한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 서버한테 www.naver.com을 아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루트 서버에는 뭐만 있냐면 최상위 도메인 서버에 대한 그 IP 주소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서버는 어떤 주소를 알려주냐면 닷컴 서버한테 물어보라고 닷컴 서버에 대한 주소를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설정된 이 로컬 네임 서버는 닷컴 서버로 갑니다. 닷컴 서버로 가. 그럼 닷컴 서버에서는 닷컴 서버한테 네이버.com을 물어봅니다. www.naver.com을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이 닷컴 서버에는 뭐만 등록되어 있냐면 네이버라는 이름밖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네이버.com에 대한 IP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닷컴 서버가 네이버.com에 대한 주소를 알려주는 거고요. 다시 로컬 네임 서버는 네이버.com 서버 가서 물어봅니다. 이 니네가 그 도메인을 돈 주고 구입한, 도메인 돈 주고 구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메인을 돈 주고 구입한 이 www이라는 컴퓨터는 몇 번으로 세팅하냐. 왜냐면 이 도메인을 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네이버.com이라는 도메인을 따게 되면 앞에 붙는 컴퓨터, 이 앞에 붙는 걸 호스트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호스트명에다가
이 호스트명을 사용하는 IP는 몇 번, 이 호스트명을 사용하는 IP는 몇 번은 그 DNS 서버 관리자가 임의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네이버.com 네임 서버에다 질의를 해서 www.naver.com이 몇 번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www 어드레스에 대한 IP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211.218.150.200번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로컬 네임 서버한테 반환해주고 그거에 대한 값을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주고요. 그 IP를 치고 인터넷을 타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정되는 네임 서버가 있습니다. 각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각각 이제 네임 서버라는 걸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네임 서버가 없으면 인터넷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IP를 알면 IP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IP를 가지고 접속을 하는 경우는 없죠. 결론적으로 따지면 네임 서버가 있어서 도메인을 가지고 인터넷을 접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로컬의 네임 서버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IP를 받아오고요. 보통 우리가 구축하는 서버들은 이 네이버.com의 요 서버를 구축하는 거예요. 루트 서버나 닷컴 서버는 돈을 주고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 기관에서 등록을 해줍니다. 내가 사용한 IP랑 도메인을 등록을 해주는 절차를 거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일반적으로 그 DNS 서버를 구축한다, 회사에서 구축한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돈 주고 산 도메인의 앞부분에 있는 호스트명에 따른 IP 주소를 이렇게 세팅하고 이렇게 세팅하고 이걸 부여하고 저걸 부여하고 그런 형태로 구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아마 조금 실습을 좀 하시다 보면 뭐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DNS 서버 종류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이제 프라이머리 네임 서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도메인을 만약에 뭐 구매를 하시거나 등록을 하시게 되면 필수적으로 구성하는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리눅스닷컴이라는 도메인을 제가 돈 주고 구매를 했다고 쳐보죠. 보통 이제 뭐 닷컴은 1년에 한 22,000원? 2만 원 정도 내외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co.kr은 뭐 22,000원, 2만 어쨌든 2만 원 내외 1년에요. 물론 이제 장기 계약하면 조금 뭐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내가 링스닷컴이라는 도메인을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기본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게 이 프라임 네임 서버예요. 보통 프라임 네임 서버 역할은 뭐냐면 내가 딴 도메인의 앞에 붙는 컴퓨터명, 호스트명을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마스터 DNS라고 부르고요. 도메인을 등록할 때 이 도메인에 따른 이제 IP 주소를 등록을 하고 자체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죠. 앞에 뭐 www는 뭐고 뭐 메일 서버는 몇 번이고 뭐 이런 걸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네임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슬레이브 DNS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 하냐면 자기가 관리하는 도메인들을 나중에 이제 그 서버 구축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존 파일이라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존 파일. 그러면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이 존 파일이라는 데에 저장이 되는데 일단 이 세컨더리 네임 서버 역할은 뭐냐면 이 존 파일을 백업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백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외부 클라이언트들이 2차 DNS로 보통 이 세컨더리 네임 서버를 등록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네임 서버를 이 프라이머리 네임 서버 IP 주소를 등록했는데 이게 만약에 중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리졸빙이 못해서 실제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도메인 기반의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이 세컨더리 마이너스 네임 서버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세컨더리 네임 서버가 이제 도메인으로 리졸빙 우리가 그 도메인을 IP로 바꿔주는 것들과 리졸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이제 리졸빙 역할을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세컨더리 네임 서버가 존 파일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메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요.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지만 큰 사이트들은 보통 이제 1차 DNS, 2차 DNS에서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캐싱 네임 서버가 있죠. 캐싱 네임 서버가 있죠. 캐싱 네임 서버는 뭐냐면 도메인이 없어요. 자, 도메인이 없는데 리졸빙만을 하는 그런 형태예요. 왜냐하면 보통 그
일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DNS 서버가 없다고 하게 되면 뭐 외부 DNS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뭐 KT 같이 뭐 198.126.63.1 같은 KT라든지 아니면 뭐 LG라든지 SK에서 제공하는 그 DNS를 사용해야 돼요. 그 DNS가 먼 곳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질의를 해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리졸빙만을 이렇게 하도록 특정 회사 내라든지 뭐 만약에 학교다 그러면 학교 내에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싱 네임 서버는 말 그대로 리졸빙만을 위한 그러니까 도메인에 대한 IP 주소만을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 캐싱 네임 서버고요. 보통 이제 외부 DNS 사용에 따른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즉 인터넷 사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메인 없이 구성하는 게 캐싱 네임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오늘 이제 DNS 서버를 이제 가상 도메인을 가지고 설정을 할 건데 일종의 구성을 하시게 되면 캐싱 네임 서버 역할은 그냥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실습은 이제 프라이머리 네임 서버를 구성하는 예제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캐싱 네임 서버 역할이 가깝다라고 보시면 저희는 도메인이 없기 때문에 물론 실제 도메인을 구매를 하셔서 세팅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뭐 프라이머리 네임 서버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 크게 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설명은 뭐 20분 만에 뭐 설명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DNS가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뭐 IP에 대한 개념도 아셔야 되고 역사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좀 어느 정도 이 DNS 서버를 기본만 구성을 해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버로 한번 구성을 해보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서버를 구성하는 것들은요, 영상을 끊고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